봄 20. 잡념과 악몽에 시달리는 까닭.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지 못함으로 한번 일어났던 생각이 한을 풀려고 다시 찾아오건만 계속 외면하고 따돌리는 바람에 보아달라고, 감각해달라고, 경험해달라고 낮에 뜨는 것이 잡념이고 밤에 뜨는 것이 꿈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생각을 감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라지만 막무가내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돌리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여 일평생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뜨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피하지 말고 저 안에서 뜨는 잡념을 운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머리가 텅 비어 맑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학생은 공부 잘하고 어른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을 잡지 못하여 당국은 당국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자기의 몸동작을 자각하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는 감각개발 공부를 가르쳐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몸으로 하는 동작을 감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귀로 듣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면 잠재된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생각을 감각하게 되어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됩니다. 봄 20. 잡념과 악몽에 시달리는 까닭.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지 못함으로 한번 일어났던 생각이 한을 풀려고 다시 찾아오건만 계속 외면하고 따돌리는 바람에 보아달라고, 감각해달라고, 경험해달라고 낮에 뜨는 것이 잡념이고 밤에 뜨는 것이 꿈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생각을 감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하지만 막무가내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돌리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여 일평생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뜨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피하지 말고 좌뇌에서 뜨는 잡념을 우뇌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머리가 텅 비어 맑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학생은 공부 잘하고 어른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을 잡지 못하여 당국은 당국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자기의 몸동작을 자각하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는 감각개발 공부를 가르쳐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몸으로 하는 동작을 감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귀로 듣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면 잠재된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생각을 감각하게 되어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냐는 거죠. 아직도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기계의 자동화가 실현되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완전히 우리 그 가정까지 말이야 다 스며들 정도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 중요한 것이 경제가 아니라 교육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자동화 기계들이 전부 다 AI가 다 우리를 먹여 살린단 말이요. 우리가 저 노동에서부터 해방이 돼요. 소나 말은 해방된 지가 오래되잖아 인간으로부터. 그렇지. 전쟁에 쓰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참 그 대단한 그 동물이지만 말이야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지금 소나 말보다 더 힘들어 살기가.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는 경제 문제가 계속. 이 수준에서는 경제가 이제 물질이 개벽되어야 정신개벽으로 넘어갈 파이다. 이게 하늘이 굳어놓은 것이 그런 순서로 딱
구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를 통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안 나와. 성인군자리에 나와도 대강 얘기했지 자상하게 얘기 안 해가지고 길을 못 찾았어. 그거는 왜 그러나 하면 아직까지는 길을 닦고 집을 짓고 다리를 놓고 신발을 만들고 하는 쪽으로 노력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이치를 통할 정도로 두뇌가 개발되게 돼 있죠. 이 개발된 걸 되어야만이 영성을 갖다가 개발하는데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시인 그대로 놓고는 그 자동화에 대해서 돌아가는 이 정신세계를 억셉팅을 못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 많이 똑똑해졌잖아 인간이. 똑똑해졌죠. 많이 똑똑해졌어요. 지금 뭐 솔직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다 발전했어요. 뭐 그 사이사이 10년 단위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경제가 좀 발달한 것도 불과 몇십 년 사이 일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 한글이 기여를 했다고 봐. 문맹률이 없으니. 문맹률이 없어. 그걸로 다 통하거든. 그 우리가 뭐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뭐 어떻고 뭐 역하지만은 그거 붕 뜬 얘기고 말이요. 실제로는 우리가 반백년 역사 아니야? 진짜 100년 역사도 안 돼요 지금. 100년 역사 아니야 우리나라? 실제로 한글을 읽고 쓴 것이. 한글을 읽고 쓴 게 100년도 안 되잖아요. 이 한글을 쓰고 하면서 우리가 이 자주성이 생기고 주체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라 이게. 그리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인간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말과 글이 있어 가지고 그렇고 특히 글로 남이 나와 가지고 그 문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문만 가지고 선비들이나 해가지고 하는 그 아들한테도 연결이 안 되거든. 우리 그때 동학혁명 거기 볼 때 그 까막눈의 그 서름이랄까요? 농민들 답답하고 답답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한탄스러운 거. 그 답답함이 막 사무쳐가지고. 뭐 저는 뭐 그런 조상이 없어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증조 할아버지가 남기신 무슨 책도 선생님이 못 읽으시고. 나 뭐 읽잖아. 그러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자도 끊어지는 거라. 이게 문화가 개성하고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역사라는 건 원지수가 발견해서 발표한 거예요 이게. 100년 안 됐다 이거요. 우리 역사는 뭐 반만년이 아니라 100년도 안 됐다 이게요. 100년 전에 뭐 물질 개벽했나? 똑같았지. 100년부터 시작된 거지. 읽고 쓰고 한 문화가 이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그럼 우리가 반만년 소리가 나왔다면 그 시대에 살던 할아버지는 어떤 문화를 갖고 살았을까요? 그 우리 말은 이제 우리 이 말 다르고 글 다른 걸 속에서 살았죠. 중국 사람들은 한문이면서 평상시에 말하는 말하고 글자가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화로다가 창조도 이루어지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말이지, 뭐 우리나라에 뭐 공자가 나왔습니까? 뭐 노자가 나왔습니까? 뭐 장자가 나왔습니까? 그저 나왔다 그러면은 뭐 퇴계 일곱 정도인데, 그건 성리학, 중국에 그걸 갖다 놓고 이제 한 것 뿐이거든요. 독창적인 건 아닙니다, 그게. 그 근대사를 지금 말씀하신 거고, 지금 단기가 4350년이거든요, 금년이. 단기 4350년. 그럼 그때로 여행을 떠나본다면 그때 할아버지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는 종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문화, 그 여행도 한번 떠나보는. 아니 그게 그때 그 문헌이 안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못 읽고 있잖아요. 그리 단절된 것은 발전이라고 아닌 거죠. 단절되어 버리는데 무슨 5천년 전 6천년 전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그저 꿈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DL의 유전인자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내가 있다는 것은 그 할아버지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서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건 추리죠, 추리. 실증을 못 하잖아요. 그 어른들이 남겨놓은 우리 글, 우리가 아직도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글, 그걸로 내려놔야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지. 문화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또 끊어져 버려가지고 뭐 5천년 역사 그래봐야 뭐 있는 등 없는 등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단절됐다고 봐요. 그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군사정권에 또 저거 이제 물질을 개벽하면서 그런 게 뭐. 세종대왕이 그때 당시에 그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 시대에 우리가 세종대왕하고 같은 시대의 백성이 된 것이 진짜 천복이다 할 정도로 칭송을 받은 왕인데 그 비명에 보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비석에 써 있는 거에 3분의 2가 중국 왕 얘기예요. 중국 왕이 우리 세종대왕한테 어떻게 칭찬했다. 아유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 그 3분의 1이 나머지 3분의 1 꼬토마리의 세종대왕의 업적이 중국의 왕이 칭찬한 얘기보다 더 적어. 그런 정도로 혁대를 줬다.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뭐 말할 수가 없죠. 뭐. 그 문화가 정신 문화가 주체성이 서진 선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뭐 한자 문화권이었지 뭐 그게 뭐 중국 문화권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성으로 정신 문화가 바로 선 게 50년 된 거예요. 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우리가 뭐가 있냐 이게요. 실제로 자랑하는데 보면 진짜 한 50년밖에 뭐 6.25 이후에 뭐 해가지고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한강 기적 이런 것도 우리 한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보는 거지. 한문으로 했다고 어디 어림없지. 또 그 500년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500년 600년 안 썼잖아요. 안 썼어. 중국 문자를 써야 된다고. 근데 지금 현재는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한글의 과학성이나 간결성 이런 거 얼마나 전 세계에서 칭송하잖아요. 소리 글자로. 예,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고. 표기 안 되는 말이 없다며. 표기 안 되는 말도.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정신 문화가 이 말과 글이 일치된 뭔가 지행 일치가 된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전에는 아는 거 따로 행하는 거 따로였던 거예요. 말과 글이 다르니까. 말하는 게 행한다 그러면 아는 거는 글인데 따로가 될 수가 없겠지. 따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들 그 조상들이 말이죠. 우리의 인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글로만 남겨놓은 말이 뭐 없잖아요. 뭐 유교 아니면 불교 아니면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뭐 있은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쪽 군대에서도 이제 그 한민족의 용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군대에서 이제 좋은 교재로 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휘관이다 보니까 중대장이다 보니까 대원들을 교육해야 되고 이제 이러다가 또 나와서 예비군 지휘관 하면서 또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상고사를. 그러다 보니까 또 와 내가 참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리 안가로 보면 제가 자손이고요. 우리 민족으로 볼 땐 제가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별의 그 시민으로 볼 때 이제 천손이고, 그래서 이제 삼손의 외침이라는 걸 제가 접하는 순간에, 와, 내가 이렇게 귀하고 대단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지금 그쪽에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그 97년도에 그걸 만나서 예비군 지휘관할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미쳐서 놀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딱 와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쉬울 수가. 세상의 모든 공부는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쉬워요. 와. 어려운 게 그 말 그대로 말과 글이 뭐 선생님이 달라 보이는. 그래서 선생님께서 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걸 제가 여기 와서 느꼈죠. 이 봄이라는 게, 이야, 이게 엄청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이제 봄나라 저것도 이렇게 써있을 때는 뭐 이렇게 시험 학교에서 몰랐는데, 그저께 와서 물음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냥 뇌가 그냥 깜짝 놀라요. 물음표. 와, 여기에 모든 핵심이 물음표에 다 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봄나라라는 곳에 선생님의 그 철학이 딱 들어있고, 물음표에다 선생님 철학이 딱 들어있는 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저께. 그래서 형이 상하기요. 네. 이 정도까지 이 우리나라 글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면 공부하기 힘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한자로 예. 표현을. 예. 그러니까 이 봄나라는 세 글자만 제대로 그 인식하는 순간에 진짜 무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봄나라라는 이 세 글자에 담긴 철학을,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뜻이거든요. 이게 선생님의 그거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이제 저렇게 쉬운 부호로 딱 표시해놨다는 게 와. 그래서 그저께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뭐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 뭐 반만년이 아니라 이제 물질이 그 계속된 게. 얘기가 왜 얘기가 나왔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게 50년 됐니, 뭐 15,000년 됐니,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고. 변화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현실 인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냐 이거지. 만약에 정신문화가 50년밖에 안 됐다는 걸 그게 인정이 되면, 아, 나의 DNA에 실제로 지행일치가 된 그 암을 배우는 그거는 50년 정도 돼 있구나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더 길고 후손들에게 더 남겨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 내가 이거를 몸에 각인을 시켜야겠다는 그 각오가 될 수 있는데, 5,000년 뭐 나 이렇게 반만년 우리 역사, 유구한 역사 거기에 그 엄청난 자손이야 후손이야 나 잘났어 이렇게 되면은 자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지. 자기한테 도취돼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지구별에서 가장 그 위대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구별에 지금 가진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나라도 지금 200개가 넘잖아요. 그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민족이란 개념도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공부에서는 그렇게 뭐 개인의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 하는데, 뭐 민족까지 만약에 민족의 개념까지 있으면 뭐 솔직히 그게 뭐 민족의 우수성 그런 거를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마당에.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독일 게르만 민족과 그 다음에 일본 이 세 개를 지금 꼽거든요. 그 다 우수한데 정신세계의 교재로 쓸 때 그 세 개 나라에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정신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그 영상도 있는데, 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세계의 경제력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가, 이쪽 부분에서. 또 독일 민족은 어떻게 그 분단된 교국이 하나가 되면서 지금 저렇게 또 잘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일본이라는 민족도
히로시마의 그 원폭 돌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를 보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도 봐요. 재기불능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왜? 3년 동안 동족상전 비극으로 이제 남을 게 없어요. 그래갖고 세계가 여기는 구제불능이 된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보면서 지금 몇 가지 꼼짝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아무리 우수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이제 저는 다른 데서 이제 그런 공부를 했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현실을 바꾸려면 그렇잖아요. 그건 다 과거고 뭐고 이렇게 이제 비교 분석한 거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럼 현실에서는 큰 제국의 봄나라와 물음표로 교육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그죠? 정신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방법론에서는 제가 여기 와서 그저께 딱 들면서 첫날 이튿날도 이렇게 이제 흥분했지만 그저께 완전히 방법론에서 그냥 그 공룡불로 그냥 바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그저께 딱 들면서 봄나라와 물음표로서 우리 국민을 갖다가 의식개혁을 하겠구나.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지만 현재는 되겠네. 박수 쳐야 되겠어. 아니 박수 칠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대로 평가해 보시죠.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 중요한 대목이지만 먼저 각자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거듭 났을 때 그것도 차차 이루어지는 거지. 그 상태가 중요한 목표는 있지만 현재 상태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저는 그게 첫 번째. 근데 그게 정확하게 서야 돼요. 구심력이 어디냐. 그때 지금 저는 그저께 들으면서 여기도 우리 민족의 의식을 바꾸는 데는 여기가 구심력이 되겠구나. 그럴 때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그럼 이게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제대로 배워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가정부터 자기 이웃부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참는 게 아니라 이제 고요함을 만드셔가지고 보여준 사람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 나눔을 듣는 순간에 선생님의 이제 그 지도력. 네. 참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또 젊으신 분이. 제가 거기다 하나 덧붙일게요. 제가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2015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요. 예루살렘 왔는데, 통거그 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통거그 벽에 가면 그 사람들 가서 계속 있거든요. 모세 오경인지 계속 들어가서 읽어요. 남녀 따로따로. 그때 가서 느낀 게, 저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위대한가. 위대하다기보다는 왜 그렇게 똑똑한가.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불과 몇 프로도 안 되는 노벨상을 정리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와서는 느낀 게 제가 한국에서 2조 500년간 삼극을 읽었는데 또 여기 조선시대 앞에가 고려시대입니까? 고려시대 400 몇 년 불경하고 불국토 그 다음에 조선은 서기가 나는데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 특권층만 했고 없잖아요. 근데 한글로 쓰여진 어떤 책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독자를 한다면 엄청난 의식의 변화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책이 뭐냐? 봄나라 책 아까 이야기했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한번 봄나라 책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 그걸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전 국민이 필독서로 되고
그다음에 자아 지금 조석으로 읽게 되면 의식의 진화, 그다음에 머리의 그 창의력, 그다음에 앞으로 그 4차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적응력을 가질 수 있는 인간으로 변한다.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보다도 더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있는, 싸우지 않는 인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무기 들고 무기장사에서 세계 지금 머리로 제패하는 건데, 이건 좌뇌본이고 진짜 우뇌본이가 돼서 그 좌뇌 생각마저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국민이, 의식 수준의 국민이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좀 자꾸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좀 첨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뜻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우리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독서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뜻은 하나인데 그냥 뭐 표현이 뭐 그렇게 됐을 뿐이고. 정작에 이렇게 한글로 된 그런 책이 나와도 잘 안 읽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오셔가지고 책 하루에 한 권씩 읽고 계시잖아요. 사가지고 가시면. 근데 저희가 놀랬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없어요. 안 읽어. 책을. 그래서 그 10년 만에 저희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 드물다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선생님이 뭔가를 주고자 할 때 바로 선생님을 이제 그 뇌에 딱 있는 그 선생님 중심에 그 철학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일로 옮기는 방법은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그 선생님의 얘기예요. 그 깊은 철학이 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책을 보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럴 때 무슨 책을 보냐에 따라서 사람은 엄원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불교 보면 그쪽으로 가고. 근데 이 책을 보면 이거 이제 우리 글로 해서 우리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이 봄나라보다 이 더 큰 그 참 그것은 제가 97년도부터 이쪽 세계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진짜 대단한 철학이 들어있는 이 봄나라라는 이 세 글자를 그렇게 가슴에 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바로 그것이 봄나라라는 게 여기에 탁 높이면서 진짜 이름이 너무 잘 지어졌다는 거죠. 봄나라. 저거는 아무나 지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진짜 여기도 책을 읽다 보면 요즘 시대에 진짜 이런 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 존엄무하다. 그런 그림도 나오시거든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동의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 감각개발에 나오는 말씀이나 정신개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저 봄나라라는 뜻을 그렇게 딱 듣는 순간에 물음표 그 설명을 딱 듣는 순간에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 생각. 그냥 그 읽은 게 있기 때문에 그저께 제 뇌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엄청난 거의 현실과 미래를 갖다가 관통하는. 그런데요, 정말 지금까지 봄나라 오셔서 온 분들을 많이 제가 접했는데, 잠깐 무슨, 깨달음에 대한 몸이 찬 게 더워졌다, 우리가 좀 원해졌다, 이런 말씀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같이 이게 깊은 철학이 있고, 정말 이게, 전체를 일깨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음음표 풀어지고 봄나라 로고가 그렇다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만나 뵙고 많은 그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르시네. 또 이게 정신 문화의 정말 뿌리가 반갑습니다. 되고 시원이 되는 책인 거예요. 봄나라 책이.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예. 지금은 이제
현실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저는 시작이. 맞아요. 이 한국 미가 되면 뿌리가 돼. 네. 한국 문화란 게 지금 뭐 한류하려고 하지만은 솔직히 조금 그건 문화라는 게 대중문화고 대중문화잖아요. 이거는 정신문화에 이거는 생각의 뇌에서 나오는 문화고, 예, 그러니까- 한류니 뭐니 다 해도. 근데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문화는 아직은 이제 정신문화 쪽으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엄마라.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저도 이제 선생님 뵙고 굉장히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창석 씨랑 같이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야 선생님 책이 너무 이렇게 전파가 안 된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선생님 또 만나서 며칠 또 제주도 갔잖아. 그랬더니 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가 나도 이제 안 선생님은 오래됐잖아요. 등잔목이 어둡구나. 예? 오신 지 이틀 만에 저랑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가슴이 뿌듯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셔서 굉장히 이제 야 안 선생님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잠깐 평가를 그렇게 잘 하신 것도 제대로 해주신 것 같으니까 참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그 한글하고 또 그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선생님 한글 박물관 어디인가 아십니까? 그때 원천님이 가라 그래서 우리 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 아, 한글 박물관. 안 선생님. 지금 아까 예. 어디요? 한글 박물관 박물관. 아세요? 용산에 한글 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이거를 한글이 왜 거기다 박물관을 지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지었죠. 근데 이게 지금 한글에 대해서 홍릉에 가면 세종대왕 거기 가면 세종대왕 문을 홍릉에 조그맣게 한글 지어놨는데 몇 년 전에 몇 년 안 됩니다 이거. 용산에 가면 국립박물관에 한글 박물관을 엄청 잘 지어놨어요. 이제 세계 저기 문자대 있잖아요. 나가니까 계속 한글이 1등하는 거예요. 인류가 창제한 중에서 한문은 그냥 자연 발생들이고 알파벳도 마찬가지. 세계 언어가 다 마찬가지. 근데 이제 사람이 만든 혀 모양과 입 모양과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이런 글자를 한 것은 유일한 글자 세계에서. 그러니까 12세기죠. 14세기. 그 유일한 글자가 이게 한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이 도대체 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부랴부랴 용산에 박물관에다가 한글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네. 잘 해놨어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잘 해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한글 말로 하면 우리가 입 모양하고 혀 모양, 목 모양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기억하면 기억하고 하면 자음과 모음이 치음, 설음 다 이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말하고 우리말을 하면 자동적으로 몸이 어떻게 좀 변화되는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거가 한글과 한글을 만들 때 설음이라든가 치음이라든가 모음 만들고 비음 이런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몸과 어떤 그런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거 또 선생님께서 한글을 굉장히 중요시 그래서 그렇게 연관이 다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선생님 참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가면 한번 토론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제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
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 쪽에 일을 하지만은 다 일본 전문 서적 다 베껴가지고 뭐 번역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내가 공부한 전공 서적도 다 외국의 서적도 다 베끼고. 근데 전문적으로 이제 제가 느낀 건 한글하고 한글만 있으면 또 안 되는데 컨텐츠가 한글로 된 컨텐츠 정신문화라는 컨텐츠 자생적으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발생했다는 느낌은 이 봄나라 책하고 한글 이 느낌뿐이 없어요. 저한테는. 네, 저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라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우리 너 독창적인 한국 문화가 뭐냐? 뭐, 봄나라 책이 대한민국 학문의 시원이 될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고 그 전까지는 다 학문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건 수입된 학문들이고 이게 이제 시원 마치 최초의 학문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한국적인 그 학문들이 퍼져나갈 것이다 분리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물질 개벽 전에 뭐 소크라테스 뭐 그 그리스 시대에서 철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듯이 이제까지는 뭐 서양이 주도를 했잖아요. 그 모든 문화가 지금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다 배웠던 게 다 소양 그 물질 개벽을 시키기 위한 서양 문화들 학문이었고 배웠던 게 다 그리고 법도 그 독일법이에요. 성문법 다 뭐 법도 그렇고 뭐 체계가 다 뭐 외국 거고 다 그거였는데 뭐 이제까지 배운 게 근데 유일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독창적이라고 느끼는 건 한글하고 또 한글에 이제까지 외국 번역본만 봤지 순수 옛날에 그 맨날 그 초기 소설 막 이런 거 다 빼고 그것도 어디서 신소설 베낀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느끼는 거는 한시 그런 것도 떠나서 문화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봄나라 책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이 말을 그래서 공감을 다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학문의 시원이 서려면 거기로부터 그걸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나가서 퍼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시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거지. 나왔다고 해서 묻혀버리면은 이 얘기가 왜 나냐면은 이게 10년이 넘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계속 묻히고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런지 그게 의문이 너무 있었던 거예요. 반만년이라는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그 한반도에서 어째서 이렇게 훌륭한 것이 나왔는데 어째서 계속 묻히고 있느냐. 우리 맨날 진짜 허덕허덕 되거든요. 한 달 다음 달에 문 닫을까 다음 달에 문 닫을까 그렇게 10년이 온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가 너무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 나름대로 해결이 된 것이 그러니까 한글과 말과 글이 일치된 공부를 한 역사 정신문화는 우리가 50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 당연하다 이것이 이 현상이 벌어진 것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암과 행, 지행일치가 안 되는 학문을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는 거예요. 암만큼 해야지 못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서야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안 만큼 자기가 변화되는 거, 자기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이제서야 그 바람이 시작이 된 거구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해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성문 씨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다른 데 가면은 다 원리 공부도 하고 수행 공부도 하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잘 노는데 3살 버릇이 80 간다. 변화가 없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변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먼저 뭐 한동가 이렇게 하고 변화가 있고 여기는 지금 낭독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그 두 글자를 통해서 봄나라를 지금 만들기 위하여 저는 이 엄청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그냥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리 공부, 수행 공부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맞아요. 그걸 공부를 할 때 왜 하라고 하느냐? 생활 공부를 하라고 한다. 그런데 그저께도 아마 그것도 봤을 거예요. 정겹게 바라보라. 그거 참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하나 이제 읽다 보면 말이에요. 이 제목 자체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진짜 정겹게 바라본다면 그게 생활 공부 아닐까요? 엄청난 말입니다. 그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야 되거든요. 정겹게 바라보는 것을 딱 읽는 순간에 놀래야 돼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모든 것을 정겹게 바라보지 않는구나. 이 정겹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구나. 만물의 영장을 모든 걸 다 정겹게 바라봐야 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으면 놀랄 일이 없죠.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예. 이렇게 와닿게.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것도 내가 이성문이하고도 전화 통화하면서 봄이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봄이라는 건 바라봄도 봄이지만 출생추살이라는 말이 있다. 봄이라는 게 모든 게 생이다. 그럼 봄도 된다. 그런데 뭘 보냐? 나를 바라봐라. 나. 그게 봄나 아닙니까? 바라보는데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그 무리가 모이면 이제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봄나라에 이제 시민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각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들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정돈하면 그래가지고 완성표가 물음표다. 좌뇌에서 우뇌로 쭉 내려와서 마지막 단전에 정치 그리는 것까지 그들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그 많은 말을 한마디 표시로 한 거라고 무슨 이성문이고 나눔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엄청난 거라는 것을 책을 갖다가 지금 저도 이렇게 두 권을 다 보고 지금 또 오늘 갔는데 또 한 번도 다 보고 그래서 그게 그 CD가 있으니까 이걸 내가 읽으려면 아주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되잖아요. 그냥 눈만 가고 있으면 그냥 딱 하면 선생님 목소리 그 육성이 그냥 그대로 이거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가면 세 번째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안 선생님하고 인연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인연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연 법칙을 잘 중시해야 돼요. 만남. 이거 읽는 건가? 20. 20. 잡념과 악몽에 시달리는 까닭.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므로 한번 일어났던 생각이 한을 풀려고 다시 찾아오건만 계속 외면하고 따돌리는 바람에 보아달라고 감각해달라고 경험해달라고 낮에 뜨는 것이 잡념이고 밤에 뜨는 것이 꿈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생각을 감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바라지만 막무가내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돌리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여 일평생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뜨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피하지 말고 자뇌에서 뜨는 잡념을 우뇌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머리가 텅 비어 맑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학생은 공부 잘하고 어른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을 잡지 못하여 당국은 당국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자기의 몸동작을 자각하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는 감각개발 공부를 가르쳐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몸으로 하는 동작을 감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귀로 듣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면 잠재된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생각을 감각하게 되어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됩니다. 봄 20. 잡념과 악몽에 시달리는 까닭.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므로 한번 일어났던 생각이 한을 풀려고 다시 찾아오건만 계속 외면하고 따돌리는 바람에 보아달라고, 감각해달라고, 경험해달라고 낮에 뜨는 것이 잡념이고 밤에 뜨는 것이 꿈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생각을 감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바라지만 막무가내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돌리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여 일평생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뜨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피하지 말고 좌뇌에서 뜨는 잡념을 우뇌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머리가 텅 비어 맑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학생은 공부 잘하고 어른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을 잡지 못하여 당국은 당국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자기의 몸동작을 자각하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는 감각 개발 공부를 가르쳐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몸으로 하는 몸동작을 감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몸으로 하는 동작을 감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귀로 듣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면 잠재된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생각을 감각하게 되어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됩니다. 봄 20. 잡념과 악몽에 시달리는 까닭.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므로 한번 일어났던 생각이 한을 풀려고 다시 찾아오건만 계속 외면하고 따돌리는 바람에 보아달라고, 감각해달라고, 경험해달라고 낮에 뜨는 것이 잡념이고 밤에 뜨는 것이 꿈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생각을 감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바라지만 막무가내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돌리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여 일평생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뜨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피하지 말고 좌뇌에서 뜨는 잡념을 우뇌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머리가 텅 비어 맑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학생은 공부 잘하고 어른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을 잡지 못하여 당국은 당국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자기의 몸동작을 자각하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는 감각개발 공부를 가르쳐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몸으로 하는 동작을 감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귀로 듣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면 잠재된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생각을 감각하게 되어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됩니다. 봄 20. 잡념과 악몽에 시달리는 까닭.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므로 한번 일어났던 생각이 한을 풀려고 다시 찾아오건만 계속 외면하고 따돌리는 바람에 보아달라고, 감각해달라고, 경험해달라고 낮에 뜨는 것이 잡념이고 밤에 뜨는 것이 꿈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생각을 감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바라지만 막무가내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돌리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여 일평생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뜨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피하지 말고 좌뇌에서 뜨는 잡념을 우뇌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머리가 텅 비어 맑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학생은 공부 잘하고
어른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을 잡지 못하여 당국은 당국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자기의 몸동작을 자각하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는 감각개발 공부를 가르쳐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몸으로 하는 동작을 감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귀로 듣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면 잠재된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생각을 감각하게 되어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됩니다. 봄 20. 잡념과 악몽에 시달리는 까닭.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므로 한번 일어났던 생각이 한을 풀려고 다시 찾아오건만 계속 외면하고 따돌리는 바람에 보아달라고, 감각해달라고, 경험해달라고 낮에 뜨는 것이 잡념이고 밤에 뜨는 것이 꿈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생각을 감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바라지만 막무가내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돌리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여 일평생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뜨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피하지 말고 좌뇌에서 뜨는 잡념을 우뇌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머리가 텅 비어 맑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학생은 공부 잘하고 어른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을 잡지 못하여 당국은 당국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자기의 몸동작을 자각하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는 감각개발 공부를 가르쳐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몸으로 하는 동작을 감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귀로 듣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면 잠재된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생각을 감각하게 되어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됩니다. 봄 20. 잡념과 악몽에 시달리는 까닭.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므로 한번 일어났던 생각이 한을 풀려고 다시 찾아오건만 계속 외면하고 따돌리는 바람에 보아달라고, 감각해달라고, 경험해달라고 낮에 뜨는 것이 잡념이고 밤에 뜨는 것이 꿈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생각을 감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바라지만 막무가내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돌리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여 일평생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뜨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피하지 말고 좌뇌에서 뜨는 잡념을 우뇌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머리가 텅 비어 맑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학생은 공부 잘하고 어른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을 잡지 못하여 당국은 당국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자기의 몸동작을 자각하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는 감각개발 공부를 가르쳐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몸으로 하는 동작을 감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귀로 듣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면 잠재된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생각을 감각하게 되어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니까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되려면은 앞으로 한 전자동화 AI 로봇 그게 될 때까지 한 10년, 20년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 얘기를 하다가 그게 얘기가 적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면 솔직히 아니, 돈을 벌어야지 먹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니까. 인식이 교육보다 그래도 경제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그럼. 하니까. 당장 눈앞에 닥치는 문제가 현실 인식이 그러니까 교육도 뭐 돈 잘 버는 쪽으로 그때가 될 때까지 뭐 그 공부하면 되니까 뭐 그때까지 우리 몇 사람이라도 시간을 벌어놓으니까 더 좋죠. 모여가지고 낭독을 계속해서 해야 돼. 아니 안 된 사람이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때 갑작스럽게 그때가 와가지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또 낭패야. 그게 뭐 노도와 같이 밀려들 텐데 그 시대가 되면